지금 재산 공개 보면은 80억 중에 73억은 전부 다 김건희고요. 네. 오로지 윤석열은 그 6억 6천 예금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1,030명인데 원고가 그게 인당 50만 원씩이니까 5억 1,500만 원을 이제 오늘 가압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6억 6천 중에 혹시 돈을 빼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한 금액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딴짓거리 못하도록 미리 아예 통장을 가압류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윤석열은 모든 예금 계좌 통장이 다 동결돼서 아예 은행 계좌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로지 영치금만 가능합니다. 와, 브라보. 그럼 영치금. 근데 윤석열 씨가 되게 김 대표님 싫어할 것 같네요. 제가 네. 농담이 아니라 지난 12.3 내란 때 그 영연백 네네. 거의 랭킹 50위 안에 들어갔다라는 그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아마 저는 뭐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 자리에 분명히 없습니다. 네. 자, 역전의 용사들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지호 대변인. 그런데 이제 그 영치금 계좌의 한도가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가지고 있을 400만 거. 원을 빼서 윤석열의 다른 계좌를 옮겨야 되는데 그럼 그 계좌들을 다 압류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할 이제 수가 없습니다. 아예 옮기질 모든, 못하나요? 아예 안 됩니다. 모든 전 은행권에 윤석열 명의의 계좌는 싹 다 저희가 가압류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치금 계좌는 네. 가상 계좌일 거예요. 아마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영치금 계좌에서 외부로 보내는 건 가능하죠. 그게 뺄 윤석열이 수가 아닌 없어요. 다른.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은행, 네. 그렇다면- 신한은행, 뭐 어떤 은행이든 돈이 들어가는 건 가능한데 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동결시켜가지고. 그렇다면 잘 됐네요. 그렇다면 굉장히 단함부터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나네요. 네,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고요. 아, 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명의의 계좌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가압류 신청한 것은 이게 최초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영치금 49일 동안 3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고요, 장 기자님? 3억 원 정도 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빼내간 게 70여 차례라고 그럽니다. 우와. 그러니까 400만 원이 넘으면 계속해서 빼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돈을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지는 또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변호사들이 자기 수임료로 챙겼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억 원이 되니까 지금까지 수임료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로 받았다는 근데 얘기가 앞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유, 들어갈 수 있는데 뺄 수는 없다. 네, 부디 그렇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결론은 법원에서 내겠지만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도 법원은 외면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고, 사생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봉욱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인데요. 이분을 고발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참 와, 저는 봉투가 많네요. 네. 저희가 이런 지금 최근에 일련의 검찰개혁 관련된 파열음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이 봉욱 민정수석을 이런 일이 있을 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지지난달이네요. 7월 7일 날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근데 고발한 사유가 지금 검찰개혁 요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봉욱이 어떤 한 사건에 아주 그 혁혁한 기여를 한 자인데. 그럼 그거 네. 지금 봉투를 들고 계시니까 네. 한번 일단 직함만 봉욱은 현 대통령 비서실의 민정수석 비서관. 네. 그다음에 성상헌 현 법무부 검찰국장. 네, 법무부 검찰국장 요번에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다 했다는 맞습니다. 사람. 그리고- 어제 정책보좌관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우 현 서울중앙지검장. 네,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기 전에 지나쳤던 자리니까 그 전에 뭐 그리고 한 이창수도 명 여기 있었고요. 빠진 사람이 한 명이 이진수 네. 현 법무부 차관인데 이진수는 저희가 김건희 특검에 했습니다. 네, 예, 이진수 지금 대검차장. 아니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은 네, 네. 노만석이고요. 네, 그 네. 양반은 많지 않습니다. 예. 노만석도 하고 싶었는데 네. 너무 많이 하는 것 하여튼 같아서. 일단 세 사람이 인적 싸움은 그렇고요. 예, 예, 예.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예, 봉욱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봉욱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윤석열 검찰이 우리 민주진영을 싸그리 다 탄압하는 수단으로 썼던 사건이 여러 개인데 예컨대 울산시장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울산시장 그 선거 개입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맞습니다. 하명해서
저 네. 국민의힘의 김기현 후보를 죽이기 위해서 맞습니다. 저 송철호 송철호 후보를 또 밀었다. 황운하 뭐 이런 저 식으로. 울산 경찰청장이 뭐 어떻게 했다. 예, 근데 그 사건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다 싹 다 네. 문제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학의 출금에 대해서 김학의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해외로. 네, 네. 근데 그걸 도망치는 거를 당연히 출국 금지를 걸어야죠. 근데 그거를 불법 절차를 절쳐서 했다고 해가지고 그 김학의를 긴급 출국 금지한 거를 불법으로 몰아가지고 그걸 범죄로 몰아가지고 거기에 관여했던 이규원 검사 그리고 차규근 지금 의원 됐죠. 네. 용역신당 출입국 출입국 관리 본부장. 본부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이 건 관련돼서 고초를 겪었었는데 네. 근데 봉욱이가 이 프레임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으로 탄압하는 여기에 앞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뭐 당시 봉욱 씨의 보직이나 역할이 그다음 뭐였습니까? 대검 차장이었어요. 대검 차장으로 그래서 그런 일을 대검 주도했다. 차장으로서 네. 무슨 일을 했냐 이자가 분명히 본인이 이규원 부하 검사인 이규원에게 이 빨리 출국 걸어라 긴급 출국 금지 걸어라라고 지시를 한 게 분명한데 놀랍게도 봉욱이 검찰 수사에서 자신은 지시한 적 없다. 네. 그리고 이규원 검사가 다 덤태기 쓰고 기소돼서 4년간 재판을 받고 엄청나게 탄압당했습니다. 근데 그 재판정에 나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지시한 적 없고 얘가 다 한 거다. 네, 일단 봉옥은 그렇고요. 네. 성상헌 네. 이 사람 지금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람은 뭔 잘못을 성상헌도 정말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 성상헌이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로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지금 국회의원 압수수색을 네. 하는데 친정집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텁니다. 그리고 이성윤 지금 의원인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이 이유가 딱 하나의 이유인데 윤석열에 대한 네. 감찰을 했다고 그 이유로 박은정 현 의원이죠.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자가 바로 이 성상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범죄들이 뭐 직권남용이나 모의 위증에 네, 해당된다는 맞습니다. 건데 네. 근데 또 하나 의문은 어느 분이 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특히 봉욱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 민정수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한 거냐 논의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면 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뭔가요? 제가 이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잘 아시죠, 예, 원래. 네. 알죠. 네. 저기 사실 제가 사실 이 사람한테 배신감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이 될까 말까 할 때 그때 경쟁자가 봉욱이었어요. 제일 강력한 경쟁자였고요. 저나 뭐 여담입니다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봉욱이 차라리 낫다. 네네. 이 사람이 대놓고 검찰개혁에 반대할지 모르지만 막상 검찰개혁이 진행되면은 입을 닫을 거다. 협조는 안 하겠지만 방해도 안 할 거다. 하지만 윤석열은 협조한다고 하면서 분명히 뒤통수 때릴 거다. 그때는 다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욱이라는 사람이 뒤통수 때릴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뒤통수를 때렸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때린 게 아까 말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본인이 지시는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지금 뭐 증거가 없다 치더라도 보고받은 건 너무나도 명백하거든요. 근데 보고조차 받은 바가 없다라고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규원 검사가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었죠. 그걸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멀쩡한 사람을 고통에 빠뜨린 겁니다. 검사가 뭐 하는 사람이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법에 그렇게 그렇죠. 써있죠. 공익을 네. 대표하는 사람이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앞장섰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묵인하고 동조했다는 거는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봉욱이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에는 검사였구나. 결국 정치 검사였구나. 내 앞에서 그렇게 젠틀하더니 네네. 봉욱 씨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뭐 점잖다, 네. 젠틀하다, 뭐 온화하다, 뭐 뭐 그런 이런 거예요. 평가가 많은데 그것과는 별개였던 거고 다시 지금 제가 여쭙고 예, 싶은 예. 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도 하고 굉장히 많은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숙제가 많고 특히 내란 정권이
어지러운 거를 치우기도 하고 그런데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고발하는 건 정권 흔들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의 오적. 네. 검찰 오적이라는 게 저는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자들의 본색은 검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전관예우시장의 그 수조원에 달하는 전관예우시장을 통해서 검사 백날할 거 아니니까 나가서 따스하게 살기 위한 그 수사권이 유지가 돼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검사가 기소만 하면 사실은 수사권이 사라지는 순간 전관으로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급감하거든요. 물론 기소도 매출이 떨어진다. 그렇죠. 한마디로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봉욱도 나가서 그 변호사 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사람들의 이 지금 현직에 있을 때의 행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의 이 전관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급감하는 부분이 자신들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야 된다는 절박한 그런 거에서 반로라고 보고요. 아까 질문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자들을 이 핵심 포스트에 임명했는지 저도 굉장히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임명한 뜻은 알겠어요. 네네. 제가 해석하는 건 검찰이 해체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 선배들이 와서 좀 다독거리면서 다독거려야지, 예.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정부 수립 이후에 이 정도 개혁을 아직 안 했지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도 많고 검사만 뭐 한 2,500명 될 거 아닙니까? 검찰청 직원들도 그렇죠. 있고 만 단위인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임명한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어떤 분 지적처럼 정권 흔들기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답해야 되지 않나? 네, 장 기자님.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그래. 과거 성남시에 계실 때도 이재명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임무를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제 그거는 임무를 줘놓고 역할을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에 따라 신상필벌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죠. 결국에 봉욱의 임무는 검찰 개혁이거든요. 이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면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상필벌을 받을 것이다. 아마 이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봉욱 스스로가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손으로 봉욱을 날릴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명분이 나오겠죠. 네.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도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개혁이 제대로 가는 건가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런 점에서는 좀 명확한 어떤 명확한 어떤 지향점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네, 김지호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고 네네. 그리고 친윤 검사들이라도 일을 잘한다면 권한을 주고 실력 발휘할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재이라고 네. 뭘 알아야 검찰을 개혁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전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뭐 큰 불만도 없고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한 친윤 검사들이 개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나 없나 한 번쯤은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막 제도 개선으로 뭐 당정 관계 뭐 지지층끼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검찰의 인적 청산 아니겠습니까? 뇌물 받아먹고 네. 그 다음에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의 압력으로 증거 조작하고 증언 조작하고 아니 저는 그 하다못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네네, 현철. 네. 이거 그 수사관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얘기 한번 못 이게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 이 기본이죠, 기본. 네. 아니 그 관봉권의 띠지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는 거예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연어회 술파티 다 검찰청에 기록 있고
검사들, 수사관들 물어봐서 진짜 연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직무감찰 못합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말 검사들의 악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검찰과 법무부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친윤 검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200에서 300명 남짓한데 네네. 그 중에서 옷을 벗고 나간 사람이 한 3, 40명 됩니다. 40명쯤 아니, 된다고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나갈 때 네. 저도 되게 그냥 통쾌하고 좋았어요. 근데 나머지 170명, 200명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냥 한 3, 40명 옷 벗은 걸로 검찰은 이렇게 면죄부를 줘도 되냐 이 말이죠. 한 예로 그래요. 지금 특검도요. 특검에 파견돼 있는 사람이 대부분 검찰청에서 파견 나온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저 경찰은 총경 3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다 검사죠. 보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뭐 다른 그 부처 뭐 한덕수 이런 쪽으로만 수사가 되고 그 내란과 그다음에 김건희의 비리와 연루된 검찰의 그러한 것들은 하나도 지금 수사가 나온 게 없어요. 과거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우병우가 그렇게 난리치고 검찰이 그렇게 횡포를 부렸는데 그때 검사를 처벌받았습니까? 하나도 안 받았어요. 소리만 요란했지. 네. 저는 이재명 정권은 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조금 인적 청산 아니 왜냐하면 자기 혁신을 하려면 그동안 썩어 문드러진 고름을 짜내야죠. 그러면 지금 뭐 자타공인 법무부에서 최고로 인사권 많이 휘두른 사람이 성상원 검찰국장이잖아요. 네, 제가 네. 왜 이 사람 얘기 그 사람을 통해서 인사를 했다고 제가- 어제 조상호 제가 이 사람 얘기 왜 하냐면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폭주하고 있습니다. 불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서피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